독시사이클린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또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또 저 이제 항생제가 또 있어서 이게 다 항생제예요.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 다 항생제인데 사실 우리가 항생제 종류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항생제라고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알고 있지만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일부인데 자 이제 우선은 요거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 그냥 간단히 보고 뭐 깊게는 안 들어가고 간단히 보고서 그리고서 한번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오늘 하루 하는 걸 정도는 안 되고 좀 몇 시간 좀 걸려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온코 타겟이라는 그 논문에 그 실린 건데 이게 보면 암을 감염처럼 치료한다 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티바이오틱스 이게 항생제예요.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 얘가 항생제가 뭐냐면 타겟 미토콘드리아 계속 우리 얘기 나왔잖아요.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으로 하는 그런 항생제. 이게 캔서 스템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대사치료 계속 얘기했었는데 암 세포에는 크게 빨리 분열하는 세포랑 암 줄기세포가 있다. 계속 얘기했어요. 암 줄기세포. 그래서 캔서 스템셀. 그 암 줄기세포를 eradicate 하면 이제 제거하다, 없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제거한대요.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이제 항생제에 대한 얘기 나오고 across multiple tumor types.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암 타입 하고 자 treating cancer like an infectious disease.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문장이 암을 감염처럼 치료한다라는 이제 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하는 항생제 여러 종양에서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킨다라는 이제 큰 제목 이런 이제 논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암은 굉장히 유전자 치료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변이도 많고 해서 사실 어떤 한 가지 치료제로 하다가 이게 또 변이 일으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약을 해야 되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그런 줄기세포에 이제 여기 보면 암 유전자 변이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종양 타입에서 암 줄기세포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를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치료법을 한번 이렇게 시도를 이제 해본 건데 그 항생제 종류를 보면 크게 여기서 이제 한 종류가 한 4개 내지 5가지 항생물질을 사용을 해봤어요. 자, 에리스로마이신 계열,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그리고 뭐 이제 글라이시사이클린 계열, 구충제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클로람페니콜 등 약 한 5가지 정도, 5가지 큰 이제 범위 내에서 있는데 요 계열에 있는 그 항생제 중에 하나가 아지스로마이신인데 우리가 더 큰 카테고리는 매크롤라이드 계라고 얘기해요. 매크롤라이드 계. 언제 쓰느냐? 그 항생제 쓰는 경우가 주로 이제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있어요. 그 마른 기침만 계속 나오는 폐렴. 애기들도 잘 걸리죠. 저기 학동기 때. 폐렴은 폐렴인데 잘 이렇게 보이진 않고 그냥 마른 기침만 계속하는 폐렴일 때 이제 저런 소아과나 이제 이런 데 가면 그 항생제 이제 처방하는 게 주로 이제 매크롤라이드 계열 마이코플라즈마 이제 그때 쓰는 게 이제 이 에리스로마이신 아니면 뭐 아지스로마이신 뭐 클레리스로마이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독시사이클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트라사이클린. 우리 쯔쯔가무시 알죠? 쯔쯔가무시. 예를 들어서 그런 쯔쯔가무시 같은 거 쓸 때 쓰는 이제 그런 이제 독시사이클린 계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나온 지도 오래됐어요. 약물들이. 근데 최근에도 항생제는 계속해가지고 개발 많이 되고 더 좋은 항생제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항생제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써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2가지. 그래서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나 아지스로마이신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말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죠? 리보솜이라고 돼 있죠.
이제 그 중에서 리보솜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해요. 제가 이제 요 얘기는 뒤에서 할 거예요. 이제 그 기본 내용에서. 그래서 어쨌든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이 저렇게 지금 암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치료 효과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바로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논문은 그대로 나왔어요.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타민 C까지 추가해서 요 세 가지 요거는 D, A, V 이렇게 이제 약자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a potent combination therapy for targeting 미토콘드리아 또 나왔죠. 미토콘드리아를 타겟팅하고 여기 또 보면 캔서 스템셀,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포텐트한 강력한 조합이다. 그래서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 비타민 C가 미토콘드리아 표적으로 암 줄기세포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병역요법이다 해서 2019년도에 여기 실린 이제 그거고, 주로 대학 보니까 이거 맨체스터라는 데가 보니까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 영국에 있는 이 대학 그 연구소하고 미국의 뭐 킴멜 암센터, 뭐 아인슈타인 뭐 이과대 이런 그 데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제가 또 리보솜 여기 그림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림을 나중에 잘 봐놓으세요. 저거 나중에 이제 제가 리보솜 오늘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리보솜을 이제 구조를 할 거예요. 리보솜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뭐죠? 리보솜 안 떠오르죠?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이 이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리보솜이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 보면 라지 서브 유닛, 스몰 서브 유닛 해가지고 크게 두 개로 지금 보니까 나눠 있네요. 작은 거와 큰 거. 여기 보면은 메신저 RNA라는 게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뒤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아지스로마이신하고 그 독시사이클린하고 같이 이제 그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C까지 그 첨가해가지고 이제 타겟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 타겟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미토콘드리아 거기를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암 줄기세포의 증식이 90% 이상 억제되었다. 이제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문도 지금 하나 이제 찾아놓긴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이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제 좀 왜 그러면 저게 그런 작용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약간 좀 맛만 보고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걸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도대체 저 항생제가 어떻게 암 줄기세포 지금 말하는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타겟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보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원래 이제 아지스로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아까 뭐라 했죠? 항생제라고 그랬죠? 항생제니까 원래 타겟을 뭘 죽이려고 하는 거야. 원래는 세균, 그렇죠? 박테리아, 세균을 원래 죽이기 위해서 저걸 쓰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중에서도 타겟이 세균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거예요. 리보솜. 리보솜. 뒤에서 이제 리보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균을 삽입시킨 항생물질로, 이런 항생물질이 이제 표적의 부작용으로서 이제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억제하는 작용도 있는 거예요. 세균의 리보솜을 잡으려고 했는데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억제하는 작용.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항암작용이 나타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까 말했죠. 매크롤라이드 이 계열이거든요. 아지스로마이신, 무슨, 클레리스로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크롤라이드 계통.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세균의 50S 리보솜에 결합하여 메신저 RNA로부터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냥 써있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보면 여기 마찬가지예요. 세균의 50S 리보솜은 미토콘드리아의 39S 리보솜과 상동성이 높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리보솜도 억제됩니다. 그리고 독시사이클린은 리보솜의 작은 서브 유닛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항생물질 사용되는 아지스로마이신과 독시사이클린을 병용하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내보는데, 사실 이것만 딱 읽어서는 이제 저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제가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암 대사 치료 계속 진행했고, 이 책은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지난 시간 글루타치온까지 끝내가지고 다 이제 끝냈고, 암세포는 지금 보시면 항상 그래서 굶주려 있고, 그래서 많은 식탐으로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 치료 개념은 암의 기운을 뺀다는 얘기예요. 응? 기운을 뺀다. 기운을 빼는 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법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고, 자, 그냥 딱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 암의 특징 중에 요거 있죠. 요거. 네? 이 뒤에 보면 혈당 문제가 있고 만성 염증 문제가 있어요. 저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오프라벨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사치료에 쓰이는 약물 중에서 진통 소염제 종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종류나 항생제나 진균제 같은 거, 항말라리아제, 아니면은 우리가 기생충약 이런 것들이 쓰이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 대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요거 메트포민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좀 떨어뜨려 주니까 이제 고혈당 문제, 여기서 혈당 문제도 이제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이 저산소 문제는 이제 산소 치료, 저체온 문제는 이제 온열 치료. 요 이제 대사 치료 이제 크게 지금까지 전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제 어떤 암세포가 되는 이제 그걸 이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대사 치료 프로토콜 중에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독시사이클린이 있고요. 그리고 메벤다조린 구충제 있고, 구충제 종류 지금까지 여러 개 있어요. 이버맥틴이라는 것도 있고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로르킨이 항말라리아제, 지금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딱 보면 이 중에서 독시 찾아보세요. 독시 어디 있어요? 독시 여기 있죠. 네? 독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거 저기를 막아주는 역할. 이게 옥스포스라고 되어 있어. 응? 옥스포스. 저게 이제 제가 하긴 했지만 다시 또 오늘도 얘기해 줄게요. 뭘 말하는지. 옥스포스. 저 과정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할 건데, 우리가 암은 대사 질환이다 라는 이제 관점에서 치료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대사가 뭔지부터. 대사는 살아있는 세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고 하는 것도 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에너지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마찬가지. 암세포도 자기가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 이제 해서 지금 그걸 치료하는 게 지금 대사요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 나오죠.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세포의 구조 잘 계속 보세요. 여기 핵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다른 거 대사 치료에서 중심되는 게 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긴 거, 벌레처럼 생긴 거. 응?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거쳐가지고 계속 이제 할 거예요. 주인공이 얘 미토콘드리아. 오늘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걔가. 그 항생제가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한다 그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죠? 리보솜. 여기 있네. 요만하게 작게 돼 있네. 리보솜. 리보솜하고 딱 떠올라야 돼, 사실은. 그래서 다시 복습.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뒤에 얘기해놨어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해당 당을 분해하고 TCA 회로 전자전달기,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미토콘드리아. 결국에는 세포 안에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까 옥스포스라고 된 거, 아까 독시. 그 옥스포스가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에요. 요거. 옥스포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독시가 이거 지금 막아준다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세 단계를 거치는데, 해당 작용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라고 거치는데, 이 산화적 인산화를 영어로 하면, 요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줄여서 이제 옥스포스가 되는 거예요. 인산화 과정. 이제 저게를 이제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전자 전달계라고 해요. 전자 전달계. 이렇게 산화적 인산화, 옥시다티브 포스포리레이션 약자예요. 옥스포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아까 그 옥스포스를 딱 막아준다는 게 뭐냐면, 결국 미토콘드리아 중에서 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딱 막아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도대체 왜 그거 무슨 상관이냐? 여기 막아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요? 이 ATP,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지금 보시면 해당 과정에서 에너지가 2개 나왔고, 여기 TCA 이런 거 2개 나왔고, 마지막 이 옥스포스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막 34개씩이나 쏟아진다 그랬어요. 여기를 딱 막아버리니까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틀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굶겨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굶겨 죽인다는 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연결이 되죠. 대충 이 정도는 대사 과정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에너지 공장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더 깊게 하면은 이제 좀 막 그렇죠.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때 한번 했었어요. 센트럴 도그마라는 거. 이게 이제 유전학에서 이제 하는 그건데, 자, 우리 DNA, RNA, 뭐 단백질 얘기했을 때
유전 물질 DNA가 처음에 복제되고 이걸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유전 물질이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DNA가 처음에 이제 그 복제를 거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DNA 구조는 이렇게 두 개의 사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선형이라고 그러지. 두 개 사슬. 이게 딱 사슬이 하나 풀리면서 똑같은 걸로 일단 복제를 해요. 같은 DNA로 복제를 딱 해버리고, 첫 번째는 복제를 해버리고, 여기 그림 잘 보면 어디서 일어나요, 이게? 핵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핵에 DNA가 있어요. 핵에서 DNA가 그렇게 복제가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복제 다음에 요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전사예요, 전사. 전사가 뭐냐면 그 DNA에서 RNA로 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DNA는 쭉 유전적인 정보가 쫙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전사 과정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 비유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물론 빌려올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왜 도서관에 보면 이렇게 빌려갈 수 없는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들고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 복사를, 카피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사 과정이에요, 전사. 그걸 맡은 애가 RNA, 그 중에서 메신저, mRNA, 메신저 RNA 역할이에요. 유전 정보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얘가 핵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요 메신저 RNA가 이제 빠져나와요. 핵 밖으로.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림이. 그래서 핵 밖으로 빠져나오면, 아까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고, 왜냐면 그 유전자 정보는 그 핵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학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연구, 핵이 중요하고 DNA, 그 유전학, 계속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학에서 중요한 게 핵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얘가 이제 메신저 RNA가 빠져나왔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걸 사용하려면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 단백질로 만들어야 돼. 단백질로 만들어야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이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물질들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쓰이는 물질들. 그래서 단백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만드는 과정, 요거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가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네, 뒤에 보여줄게요. 핵에서 DNA가 있죠? 그럼 얘가 일단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신저 RNA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리보솜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리보솜으로. 리보솜이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라 했듯이 리보솜은 이제 단백질 공장이에요. 단백질 만드는데, 자 보세요. 리보솜에 딱 들어와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리보솜은 이게 이제 복합체, 아까 이제 간단히 보면 리보솜이지만 아까 제가 두 개로 나뉜다 했죠, 크게. 그래서 결국 아까 말한 그 메신저 RNA가 갖고 온 거를 이제 지금부터는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걸 이제 계속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서 거기다가 아미노산 분자를 갖다 계속 착착 붙여요. 아미노산 분자. 아미노산은 우리 총 몇 개가 있냐면 20가지 정도가 돼. 20종. 그 아미노산으로 계속 조합해가지고 단백질 만들어내서 찍어내는 거예요. 단백질을. 그래서 요때, 요 메신저 RNA에서 이거 카피해온 거. 그래. 이게 이제 설계도가 되는 거야, 설계도.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단백질을, 우리 이제 이런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도 종류 여러 가지죠. 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말하면 고기 덩어리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생체 내에서 이제 쓰이는 여러 가지 효소나, 무슨 뭐 우리가 다 그런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다 단백질이라 보면 돼. 면역세포도 단백질이잖아요, 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 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 단백질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 내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세포 밖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세포 밖으로 필요한 거는 만들어서 또 밖으로 또 보내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여기서 이 리보솜에서 그거 갖고서 아미노산을 계속 이제 그 정보를 갖고서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래요. 유전학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중에서 중심적인 생각,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DNA에서 RNA로, 그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유전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말했듯이 여기서는 핵에서 리보솜으로 갖고 왔네. 그쵸? 이렇게 해야 이제 얘기가 돼요.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해야 아까 말한 우리가 뭐 항생제가 그게 이제 무슨 항암 효과 있네.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기본까지 이제 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그럼 왜 저게 그 항생제를 썼는데 왜 제가 미토콘드리아 타겟으로 하고 그런 이제 항암 효과를 이제 일으키는지 이제 그 과정들이 나와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다시 갖다 놨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는 아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특이한 조직이에요, 제가.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일단 미토콘드리아 하나 볼 거고, 리보솜, 오늘 말한 단백질 공장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라지 서브 유닛, 스몰 서브 유닛. 그게 크게 작은 것과 큰 것과 나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쭉, 이게 지나가죠. 뭐가 지나요? 메신저 RNA. 아까 위에서 이제 핵에서 가져온 그 유전 정보를 이제 쭉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하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번역해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해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사실은 다음 시간 하는 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건데 우선 오늘까지만 한 걸로 그냥 큰 카테고리에서는 일단 그 암 대사약물 중에서 항생제,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처럼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암 줄기세포를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항암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것만 오늘 딱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